PT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성장 시대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김현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교수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저는 이 저성장 경제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프랜차이즈업도 제가 참 잘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본에 있을 때 그 경제산업성이라고 우리나라 지금 산업자원부와 같은 그런 곳에 프랜차이즈 전문위원을 냈어요. 그래서 한국보다 앞선 일본의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라든가 이런 걸 경험했고, 또 제가 일본에서 프랜차이즈에 관한 책도 내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일본에 지금 그 상업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아주 재미난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저성장 이야기와 더불어 프랜차이즈 이야기를 같이 믹스하면서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헤어, 뷰티, 이 산업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인지, 그 속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건지, 이런 거를 좀 믹스해 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러면은 저성장이 뭐냐? 이건 일본을 여러분이 한번 보면서 좀 느껴야 됩니다. 저성장이 뭐냐면은 여기 일본의 지난 70년간 경제를 보여주면요, 이렇게 일본 경제가 쭉 잘 되다가 이 버블이라는 게 발생해요. 버블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원래 가치 이상으로 그냥 가치가 상승한 걸 버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버블이 주식이나 부동산이 폭등하다가 그 다음에 주식과 부동산이 폭락해 버렸습니다. 폭락하면서 일본의 소위 잃어버린 20년 저성장으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70년간을 보여드리니까 이때는 일본 경제의 고성장기고 이때는 일본 경제의 저성장기라는 게 금방 알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안에 들어앉아 있으면 안 보여요. 이게 문제예요. 한국도 지금 여러분은 아실지 모르지만은 기업들은 지금 난립니다. 포스코와 같은 회사가 47년 만에 적자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비상이 걸려가지고 제가 지금 포스코를 자문하고 있어요. 근데 포스코만 비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삼성이 비상 걸리는 거 아세요? 삼성이 계열사를 지금 뭐 하나라든가 이런데 마구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이 창업자가 남겨있는 태평로에 그 풍수로 좋다는 빌딩까지도 팔아치웠어요. 그리고 강남역에 멋있는 본사 건물을 지었는데 지금 삼성전자 직원들은 그 본사 건물 버리고 수원으로 다 옮기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조금 뒤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한국의 수출 기업이 올 비상이에요. 그런데 수출 기업들은 이렇게 살아남기 위해서 비상이 걸렸는데 한국 사회는 어때요? 몰라요. 예를 들어 가지고 올 구정만 하더라도 인천공항 터져 나갔습니다. 그죠? 그리고 한국의 시내만 보더라도 수입차가 넘쳐나고 있어요. 뭐 그것만 버블인가요? 요즘 젊은 애들은 취직 안 된다 하면서 4,000원짜리 5,000원짜리 원두커피 마셔대고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당시에 이렇게 버블이라는 것이 붕괴됐을 때 개인만 몰랐느냐? 아니에요. 당시에 일본 국가조차도 몰랐어요. 여기 보시면은 일본 국가의 세금 수입과 지출을 보여주는 거예요. 버블이 붕괴되니까 국가의 세금 수입이 줄었어요. 한국도 지금 세금 수입이 줄고 있어요. 그런데 일본 경제는 지난 70년간 여러분과 같은 인구가 계속 늘어나니까
일본 경제가 좋았어요. 버블이 붕괴된 90년조차도 여러분의 인구는 안 줄었어요. 근데 문제는 70년 만에 여러분의 인구가 주니까 일본 경제가 망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같은 인구는요,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과 같은 인구는요, 학술적으로는 생산 가능 인구라 그래요. 여러분은 열심히 생산 활동을 해요. 국가의 부를 창출해요. 그런데 여러분과 같은 인구는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국가의 부를 열심히 창출하는 아주 알토란 같은 인구인데, 여러분의 특징 중에 하나는 여러분은 버는 족족 쓰대는 계층이에요. 일본이 망하기 시작한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과 같은 인구가 줄면서 일본의 내수 산업이 망가져 버렸어요. 그러다가 수출 산업까지도 망가진 게 언제냐? 2008년 금융위기 때. 이때부터 일본의 수출 산업까지 망가지면서 일본 경제가 완전히 거들나기 시작했어요. 이거를 구해준 사람이 누구냐? 아베. 한국은 아베를 죽일 놈이라 그러는데 일본 경제에 있어서는요, 구세주입니다. 죽어가는 내수 산업과 죽어가는 수출 산업을 구해준 사람이 아베. 그런데 문제는 아베 이놈이 나와가지고 일본의 산업을 살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일본의 산업을 살리니까 누가 직격탄을 받느냐 하면은 한국이 직격탄을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일본 기업이 죽어가는 동안에 반사이익을 얻은 국가가 어디냐면 한국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한국 수출 기업들은 올 비상이었습니다. 삼성전자조차도 2013년에까지는 버텼는데 2013년까지밖에 못 버텼어요. 2014년, 2015년 계속 매출이 줄고 있어요. 여러분 미용 가게에 매달 매출이 줄어보세요. 심각하죠, 그죠? 근데 지금 한국의 수출 기업 대부분이 매년 매출이 줄고 있어요. 이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진해운, 현대중공업, 삼성전자, 지금 포스코 지금 난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못 느끼실 따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미용실 장사하지만은 한국 경제가 크게 어떻게 바뀌는지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종업원을 더 고용할지, 아니면은 가게 인테리어 더 투자할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제일 심각한 거 이야기해 줄게요. 제일 심각한 거는 수출 운운이 아니고 내수 운운이 아니고 지금 아까 보신 것처럼 일본처럼 한국 내수가 망가질 위험이 있어요. 왜? 한국에 60년 만에 드디어 여러분의 인구가 올해부터 줄기 시작해요. 지난 60년간 한국에서는 여러분의 인구가 줄지 않았어요. 매년 늘었어요. 그 바람에 여러분의 인구가 매년 늘었기 때문에 지난 60년간 국내 소비는 한 해도 안 줄고 늘었어요. 60년 만에 이 인구가 줄기 시작하면요, 어떤 현상 벌어지는 거 아세요? 한국이 60년 만에 식당이 문 닫기 시작할 겁니다. 한국이 60년 만에 술집이 문 닫기 시작할 거예요. 한국이 60년 만에 이 미용실,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이 미용실이 문 닫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길거리에 우후죽순처럼 생기는 커피숍 문 닫기 시작할 거예요. 그게 언제부터 문 닫기 시작하느냐?
제가 추계하고 학자들이 추계하는데요. 2020년부터 문 닫기 시작해요. 몇 년 남았어요? 이게 한국 경제의 골든타임이에요. 골든타임 들어보셨어요? 한국이 60년 만에 소비절벽이 오는 시간이 4년 남은 거예요. 지난 60년간 삼성부터 시작해 조그마한 중소기업까지 매출이 준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소비절벽이 오면은요, 기업들의 매출이 줄어요. 60년 만에. 매출이 줄면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 얼빠진 기업이 이거 오는 줄 모르고 다른 기업들은 다 지금 구조조정하고 난린다다가 얼빠진 기업이 가래넣기 이거 오는 줄 알고는 신입사원을 구조조정해버렸어요. 삼성만 하더라도 지금 신입사원 안 뽑아요. 그리고 나이 많은 부장 다 자르고 있잖아요. 왜? 한국이 지금 대기업들은 소비절벽으로 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얼빠진 그 기업은 모르고 앉았다가 신입사원을 구조조정하는 바람에 회장 모가지도 날아가 버렸죠. 그죠? 근데 문제는 기업이 60년 만에 매출이 줄면은 고용을 줄이고 구조조정을 해대면은요, 한국 가계에 60년 만에 소득이 줄어요. 여러분의 가게, 여러분의 아빠의 가게는요, 자고 나면 소득이 늘었어요. 그래서 60년 만에 한국 가게는 소득이 늘어가지고, 그래서 지금처럼 잘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소비절벽이면요, 가계 소득이 줄어요. 근데 한국이 더 심각한 건 뭐냐면은 이놈이에요. 소비절벽이 오기도 전에 무상복지, 무상수당, 칠렁펄렁 곡간 다 비워놨어요.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소비절벽이 왔을 때 국가가 여러분을 못 도와줘요. 여러분 보장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말년에 병원 난민 돼야 됩니다. 병원 난민이 뭔지 아세요? 일본의 평균 몇 년간 병원 신세 지는가 하면 5년 신세 져요. 5년 신세 짓다가 죽어요. 근데 돈이 없으면은 15일 쪽쪽으로 병원에 난민처럼 떠돌다가 드디어 병원비 없으면은 집에서 혼자 죽어요. 이게 뭐냐면은 일본의 고독사예요. 일본에서 구청이 죽은 지 한 달 뒤, 몇 달 뒤 발견한 노인들 시체 치우는데 바빠요. 그거 왜 생기느냐? 연금이 빵꾸 나고 의료재정이 빵꾸 나면요, 병원 난민하다가 골방에서 혼자 외롭게 죽는 거예요. 이게 고독사예요. 전략을 바꾸려면 어떻게 했느냐? 가장 중요한 게 60년 만에 한국 경제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걸 알아요. 미용실 조금 영향을 받다, 장사 안 된다, 천만에요. 지금이 오히려 행복한 시기예요. 왜? 소비절벽 오면은요, 더 힘들어집니다. 이게 몇 년 남았어요? 4년 남았어요. 여러분은 젊기 때문에 소주 3병 마셔도 내일 말짱하죠. 그죠? 근데 저는 늙었기 때문에 소주 3병 마시면 내일 휴강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경제가 젊었을 때는요, 소주 3병 마셔도 하룻밤만 자고 나면은 금방 회복됐어요. 근데 경제가 늙어버리면은요, 하룻밤 자고 나도 회복이 안 돼요.
1% 성장으로 추락하고 0% 성장으로 추락하고 마이너스 성장으로 추락해요. 제가 패션 기업하고 화장품 기업 자문했는데요. 한국은 지금 K-뷰티가 난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도 솜씨 같으면은 어디든지 다 통해요.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게 이발하는 거예요. 솜씨는 안 좋은데 너무 비싸요. 그래서 한 번씩 저는 귀국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이발하는 거예요. 왜? 한국 사람 손재주 너무너무 좋아요. 한국의 모든 산업이 어디서 시작됐어요? 한국에 잘 나가는 사람은 하나같이 젓가락질에 기반하고 있어요. 앞으로 경쟁이 치열할수록 고객을 잡은 가게는 살아남아요. 고객을 놓치고 고객을 덜 돌리게 하는 기업은, 가게는 못 살아남아요. 근데 사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기업처럼 하면은 안 돼요. 이 기업은 사수하는 방법을 잘못했겠어요. 사수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고객을 잡아야 돼요. 고객의 마음속에서 떠버리면은 사수 못해요. 요즘 젊은 애들이 현대차라 안 그러잖아요. 흉기차라 그러잖아요. 이러면은 이거 사수하기 힘듭니다. 여러분이 고객 하나 잡아가지고 장사가 잘 되면요, 옆에 새끼 가게 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새끼 가게 쳤을 때 거기에 있는 점장이나 그 직원들하고 관계가 나쁘면은 그 새끼 가게 잘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프랜차이즈업이에요. 프랜차이즈업은 딴 장사가 아니에요. 관계업이에요. 고객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거고요. 새끼 점장하고 관계를 돈독히 하는 거고요. 여러분의 직원하고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게 프랜차이즈업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소비절벽이 와가지고 경쟁이 치열할 때 여러분이 그 관계를 돈독히 했으면 여러분은 살아남을 거예요. 돈독히 안 해놓았으면 여러분 가게는 망할 거예요. 근데 제 강의를 들었었으면은 여러분한테 4년간의 유예 시간이 있어요. 이 4년간을 활용하세요. 4년간 쭉자 사자 고객 잡으세요. 고객 대장에 몇 명의 고객을 갖고 있느냐가 4년 뒤 여러분이 죽을지 살지를 결정해 줄 거예요. 여기 보세요. 지난 20년간 일본의 텔레비전 가격하고 자동차 가격이 매년 싸졌어요. 엄청 좋죠, 그죠? 근데 그 기업 입장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헤어컷 미용 단가가 2만원에서 18,000원, 17,000원, 16,000원, 15,000원, 14,000원, 13,000원 이런 식으로 빠지면은 가게에 전월 매출을 유지하려면은 단가가 이렇게 싸지면은 전월 매출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손님을 더 받아야 되겠죠, 그죠? 수량을 늘려야 되겠죠, 그죠? 근데 소비절벽이 오면은 고객이 안 와요. 여러분 4,000원짜리 원두 커피 마셨어요, 그죠? 원두를 마셔야 되는 경험을 알면은, 자, 옛날에 500원짜리 자판기 커피 있잖아요, 그죠? 500원 넣고 버튼 누르면은 그 프림 둥둥 뜨는 커피, 그거 마시라 그러면 마셔요? 왜 안 마시는가 하면요, 사람들이 버블을 거치면서 맛있는 건 알았어요. 버블을 거치면서 좋은 건 알았어요. 근데 자, 소득이 준다고 해가지고 그거 사지 마라? 아니에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열 번 마실 걸 버텼다 한 번 마실 때 원두컵이 맛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제 가격 경쟁 막 할 거예요. 근데 혹시 여러분이 원가 혁명 못할 것 같으면은 가격 아닌 다른 걸로 승부하려고 생각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이야기한 가치예요, 가치. 요번에 여러분한테 강의한다고 해가지고 뷰티랩 처음 가봤어요. 우리 동네에 뷰티랩 가가지고 처음 왔어요. 그러니까 50% 할인해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끊어주세요. 근데 제가 항상 걱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머리에 아무것도 안 바르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부시시 나가는데 항상 얘기가 들려요. 그렇지만 그러세요.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그 남자 스타일리스트가 쫙 했는데 이제 안 생겨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 그 맛 들이면은 싸다고 해가지고 동네 미용실 가겠어요? 그거예요. 고객을 잡고 그 고객한테 가치를 주면요, 가격은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조차도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안 도와줘요. 국가가 안 도와줘요. 정부가 안 도와줘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살아남고 행복하게 인생을 보낼 준비를 미리미리 하세요. 아시겠어요? 네. 자, 오늘은 제 책을 가지고 한국 사회가 어떻게 가는지, 그 속에서 어떤 걸 미리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여러분과 같은 프랜차이즈업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설명했습니다. 자, 아침에 듣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